반갑습니다. 은퇴 준비의 모든 것 10분 동안 끝내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뉴스 보면 무서운 얘기들 참 많습니다. 열심히 아껴서 연금저축 넣었는데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건보료 폭탄 맞아서 다 뺏긴다더라. 또 아니면 배당금 좀 받으려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라는 이런 얘기 들으면 당장이라도 연금 깨야 하나 싶을 겁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법령, 또 국세청 예규, 그리고 건보공단 실무 지침까지 싹 털어서 팩트만 보여드릴 건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핵심 결론 3가지를 먼저 던지고 시작합니다. 첫째, 적립하는 동안에 연금계좌 안에서 불어나는 돈은 건보료 0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받을 때인데요. 여러분이 사적연금 월 300만 원 이상 받아도요. 지금은 건보료 내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셋째, 앞으로 미래에 혹시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라고 하는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왜 세상에는 폭탄론이 도는지 그 오해와 진실을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씩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4060 세대 여러분, 볼륨 키우시고요. 메모 준비하십시오.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돈을 모으는 단계부터 볼게요. 요즘 은퇴 준비로 미국 배당 ETF나 리츠 이런 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걸 어느 주머니에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후 건보료가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일반 증권 위탁계좌에서 개별 주식인 삼성전자 보유로 인해서 배당금을 받거나 또 ETF 투자에서 나오는 분배금, 그리고 은행 예금에서 이자 받으시죠. 이걸 모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세금도 오르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건강보험료입니다. 자, 먼저 금융소득 2천만 원의 공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들이 이 금융소득 2천만 원에 포함되는지부터 헷갈려 하십니다. 일단 개별 주식에 대한 배당금 포함이 되고요. 또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도 포함이 됩니다. 또 은행 예금이나 채권 투자에서 받는 이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모두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서요. 국내 주식이나 서학 개미분들이 미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에도 직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를 달러로 바꿔서요. 직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식이나 ETF에 대한 분배금이 아닌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금융투자에서 받는 수익의 가장 큰 줄기가 2가지죠. 하나는 배당과 분배금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매매 차익, 이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금융상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 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잘 캡처해서 사진 폴더에 저장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직장으로 투잡하신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그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소득이요, 건보료 산정 기준에 잡힙니다. 또 피부양자 자격에서 즉시 박탈이 되죠. 나는 2천만 원까지 안 버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보료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전에 4천만 원이었던 게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1,000만 원으로 강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ETF를요, ISA와 연금저축 그리고 IRP 계좌에서 굴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안에서 발생되는 배당금과 분배금 그리고 이자는 국세청이 일단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해서 지금은 안 본 척 해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과세이연이라고 말하죠.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받아 쓰는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이 ISA나 연금계좌 안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건보료도
영원인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계좌 안에서 여러분이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인출하기 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청정구역입니다. 연금저축은 특히 세금 15.4%를 안 떼고 재투자하는 복리효과까지 합치면은요 10년 20년 뒤에 자산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건보료 걱정도 없고 세금 없이 돈 불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 받지 못해서 가입조차 생각하지 않는 소득 없는 주부들도 무조건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돈을 불렸으니까 꺼내 써야겠죠? 여기서부터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숫자가 바로 1,5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꼬리표가 달려 있거든요. 정부는 여러분이 돈을 뺄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돈부터 먼저 빼줍니다. 아주 착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출 순서 1순위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넣은 원금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원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없죠. 건보료도 당연히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출되는 2순위는 퇴직금을 받아서 넣은 돈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2연 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30에서 40% 할인된 퇴직소득세율을 내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안 냅니다. 문제는 3순위인데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 운용수익입니다. 이 돈을 꺼낼 때가 문제입니다. 이 3순위 돈을 1년에 1,500만 원, 그러니까 월 125만 원까지만 받으면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 세금만 내고 모든 게 끝납니다. 이걸 우리가 분리과세 종결이라고 말합니다. 세금 내고 끝났으니까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이 사람 소득 있습니까? 라고 통보할까요? 안 합니다. 즉 건보료 산정에도 역시 빠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욕심내서 월 130만 원씩 받게 되면 연간 1,5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500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때는 건보료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 하나가 생깁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원을 넘게 되면 세금을 선택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16.5%로 그냥 분리과세로 세금 내고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1,5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돼서 세금 폭탄 맞는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16.5%만 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게 선택권을 줬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적연금 진짜 건보료 내냐 안 내냐 궁금해 하시죠? 사적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법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십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은요. 소득 월액 산정 기준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거둘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걷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적연금 소득 자료를요 국세청에서 넘겨받아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부과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또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 드세요라고 장려해 놓고 나중에 건보료 폭탄을 때리면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기준 팩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연금저축에서 연간 1,500만 원을 넘게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그 소득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거나 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적연금 받는 사람은 건보료 내는데 더 부자인 사적연금 받는 사람은 왜 안 내냐?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지금은 연소득 2천만 원을 따질 때 사적연금이 빠져 있지만요. 만약 이게 앞으로 포함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을 연간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추가로 사적연금을 1,000만 원 조금 넘게만 받아도요. 합쳐서 2천만 원이 넘게 돼서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의 법이 바뀌어서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20%, 30%씩 떼가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적연금, 즉
연금저축에서 인출할 때 순위를 말씀드렸는데 제3순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이 금액을 수령할 때는 연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월 125만 원까지만 받고 부족한 돈은 비과세 재원 1순위에서 인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법이 강화됐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만약 정부가 독하게 마음먹고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왕창 매긴다. 그런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포기하고요. 일시금으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금저축을 중도해지를 하면은요. 이게 기타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16.5% 세금을 내고 끝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해지, 환급금으로 간주가 돼서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의 매기는 건보료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물론 16.5% 세금이 아깝긴 하지만요.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최후의 수단으로는 아주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후의 수단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안심되실 겁니다. 마무리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유자금을 적립할 때는 일반 증권 계좌 말고요. 연금 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당금에 대한 건보료는 0원입니다. 두 번째 인출 단계입니다. 지금은 사적연금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인출하거나 받아도 건보료 걷지 않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인데요. 이것도 불안하시다면 연 1,500만 원 밑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최후의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매기겠다고 하면 해지해서 기타 소득세 내고 전액 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보료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공포지만 알면 전략입니다. 유튜브에 자극적인 썸네일에 휘둘려서 소중한 노후자금인 연금저축 해지하지 마십시오.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그때마다 대응책은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건보료 관련해서 경험 좋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 없는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독자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유해 주시면 제가 꼭 답글로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월가 출신의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